안녕하세요. 2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교재 1장에 있는 내 삶의 주인덱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죠. 근데 그 주인을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고 자기 주인을 좀 더 멋있는 사람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내 삶의 주인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의 목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죠. 나의 과거, 또 나의 현재, 그리고 나의 미래는 어떤 사람일까? 또 나는 과거에 어떤 일을 잘하고 어떤 일에 보람을 느끼고 정말 어떤 일에 행복했는가? 근데 지금은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아니면 느끼고 있는가? 과거에 나의 그러한 것들을 다 잊고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긍정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러한 긍정의 삶에 대한 의미를 이해해보고 이제는 괜찮은 나를 만들어보자. 어떻게 하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까? 라는 것을 한번 같이 고민하고 수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예, 잠시 그림을 들여다봅니다. 예쁜 소녀가 보여요. 예, 그렇죠. 마귀 할멈이 보이네요. 예, 마귀 할멈도 있습니다. 두 개 다 보여요?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양면적인 것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또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양가적인 측면이 있죠. 부정과 긍정, 또 나쁨과 좋음, 기쁨과 슬픔, 이런 것들이 공존해 있어요. 악과 선. 그럼 우리는 이러한 양가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걸 조그만 코로 보고 이렇게 얼굴하고 긴 머리카락으로 하면은 예쁜 소녀가 되고요. 그리고 이걸 눈으로 보고 긴 코에 입에 턱 이렇게 보면은 이건 마귀 할멈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죠. 그러한 사건을 그런 사건 때문에 사람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슬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슬픈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 사건을 괜찮어, 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자신의 어떤 불안과 우울과 슬픔을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한 신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생각을 갖자. 이것이 나를 괜찮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한번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시 1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흐릿하지만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또 미래까지 막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그러한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질수록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 큰 꿈과 희망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십시오. 미래를 그리고 현재를 수용하고 미래를 그려보십시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잘한 일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일이고 나는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 그러한 나의 능력을 발견하고 나의 꿈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남의 탓이 아니고 자기 잘못인 또 자기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래의 삶을 설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유년 시절 자신이 가장 바라던 것은 무엇이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다고 미래의 꿈을 미루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내 삶을 위한 주인공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는 바로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 또 나는 무엇인가는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하는 역할, 자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이 자녀 역할을 얼마나 훌륭하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학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학생 역할을 하겠죠. 또는 학생의 간부도 하게 되면 간부 역할도 할 것이고 그러면 나는 학생으로서 아니면 나의 어떤 학생 간부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또 사회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제 내 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죠. 나는 올바른 시민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직장을 갖게 되면 이제 직장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얼마나 훌륭하게 직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 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부부 서로 부부 역할을 하겠죠. 남자는 남편 역할, 여자는 부인 역할을 합니다. 자, 나는 내 역할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해보고 또 자식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부모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나의 부모님들은 이제 내가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부모님들을 돌봐주는 나이가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또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러한 모든 역할들을 내가 잘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하나의 어떤 역할이 잘못되면 다른 모든 역할들이 흐트러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에게 발생될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나에게 발생될 줄 모르는 그러한 역할들을 모두 훌륭하게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죠. 이와 같이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되지 못하면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게 됩니다. 나는 왜 살지? 이러한 이유를 모르게 되면은 삶이 무의미하고 재미가 없죠. 따분하고. 또한 어떤 역할이 맞는지를 모르게 되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런 걸 잘 모르게 되면 우리가 참다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현대의 어떤 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자기가 잘하고 보람있고 또 성과를 얻었던 이러한 성취 스토리를 발견하고 나의 재능을 분석하고 나의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조세프 캠벨은 일생의 진로를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의 기쁨에 따르는 데 있다. 내가 기쁘고 내가 가슴 떨리고 하는 거에 바로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잘하고 자신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은 페이지 이제 14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과제를 주었는데 어떤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걸 많이 공감을 하고 제 딸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무언가를 만들고 그리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그 분야에 소질이 있었던 것 같다. 유치원 때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큰 상을 수상하고 처음으로 그 소질을 인정받았다. 그 후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포스터 그리기, 상상화 그리기, 백일장 대회 등 여러 행사에 참가하여 계속해서 상을 타왔다. 이를 지켜본 주위 친구들과 선생님들로부터 나의 재능을 인정을 받았고, 나는 이러한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인문계를 원했던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시각 디자인과에 있는 상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3년 동안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에 다녔다. 고 2학년 때부터는 나의 미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학의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서 입시 미술학원에 다니며 실력을 키워나갔고, 고3 말 원하는 학과에 수시 모집에 합격해서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자, 현재의 모습입니다. 꿈을 안고 원하는 전공에 들어왔지만 현실은 나의 이상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꼈고, 본인 대부분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딸도 첼로를 전공을 했는데 자신이 대학에 가서 첼로 전공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오케스트라라든지 시향이라든지 이러한 음악 활동을
다 할 줄 아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대학에 가보니까 상위 1, 2%만 전체 상위 1, 2%만 음악을 하는 전체 그 학교의 1, 2%가 아니고 그런 걸 할 수 있더라. 이걸 느끼고 나서는 매우 우울해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우울증 약을 먹고 극복한 적도 있습니다. 이 친구도 바로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생활 2년 동안 계속되는 고민과 방황을 하면서 쉼없이 주저앉아 있었고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웠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선배와 후배, 좋은 멘토와의 만남을 가졌고 그들의 조언과 경험을 들으면서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 3학년이 되어서야 두 개의 새로운 꿈과 목표가 생겼다. 하나는 내년 졸업작품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국내 영화제에서 수상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이 작은 목표들이 쌓여서 33살 이전에 최고의 여성 영화 감독이 되는 비전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에 더 이상 외롭거나 방황하지 않으며 현재 시간을 금처럼 아껴 쓰고 때로는 밤을 새우며 노력하고 도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자랑스럽다. 자, 이러한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했을 때 우리는 불안이라든지 걱정이 없어집니다. 설령 그 목표를 내가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그 근처는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면 더 좋은 곳을 좋은 결과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자, 미래의 모습을 살펴보면 나의 먼 미래에 대해 아직까지 거창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를 생각해 보면 내 졸업작품에 나의 모든 재능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좀 더 나아가면 나의 작품이 국내 영화제에서 수상으로 뽑혀 좋은 작품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는 영화 감독이 되는 것이다. 더욱더 욕심을 내자면 내 영화에 직접 연기할 수 있는 날을 꿈꾸고 있다. 1%의 재능과 99%의 노력으로 천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듯이 나 또한 최선을 다하여 남들에게 이 노력형 천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나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가다 담고 빨리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진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느낀 점을 살펴보면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의 재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자책하면서 방황하고 고민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아까웠다. 정말 너무나 아깝죠. 저도 대학교 1, 2학년 때는 내가 왜 이런 대학에 왔나 엄청 방황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었어요. 결국 3학년 1학기 때부터 정신 차려서 공부했지만은 약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때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목표 달성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졌지.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방황하고 정신을 못 차렸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아찔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나의 꿈이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꿈과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자, 이제부터는 또다시 시간을 낭비하는 실수를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훗날 후회를 최소화하는 삶이고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65세 은퇴 후에 나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자기가 살아온 삶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도저히 내가 살아온 길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너무나 잘못 살았다. 후회스럽다라고 느껴진다고 하면 그 이후에도 절망감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통합적인 삶, 자아 실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뒤를 돌아봤을 때 행복했다, 잘했다, 열심히 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은 지금부터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은퇴 후에 돌아봤을 때, 정말 참 잘 살았다. 과거에 그렇게 방황하고 시간 낭비하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참 잘 살았다 라는 행복한 순간을 맞이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삶의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간단하게 여기서는 다 작성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끝난 다음에 시간이 좀 걸리니까 어차피 이제 중간 과제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중간 과제를 쓸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쓰지만 여기서 한번 핵심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2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2분 동안에 요점만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글 쓰는 것만큼 어떤 자기 자신에게 의안을 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긍정의 삶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고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환경적인 측면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나는 정말 힘든 환경에 살아가기, 그리고 비관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화를 내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나의 어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이런 환경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을 극복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온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두 명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면 에디슨과 링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에디슨은 천재란 99%의 땀이며 나머지 1%가 영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전구를 개발하는데 2000번의 실험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1999번은 다 실패한 것이 아니냐? 라는 기자의 질문에 에디슨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다. 1999번은 내가 전구를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실패한 적도 있고 어떤 장벽에 걸려서
멈춘 적도 있고 하지만 포기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링컨은 실패를 더 성공으로 가기 위한 계단으로 생각했다. 내가 실패했다. 한번 이거는 내가 좀 더 잘 되기 위한 거야. 그런 기회일 거야. 이런 더 그 성공으로 가기 위한 계단으로 생각을 했고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자신이 걸어온 길이 다소 험난하긴 했지만 조금 비가 와서 미끄러웠을 뿐이었고 계속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인 삶을 살아온 링컨과 에디슨의 삶을 우리는 잘 마음속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긍정적인 삶을 갖는 것은 하나의 그 훈련이 필요하다. 자, 그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긍정의 사고를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긍정적인 인생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책에 표에 나온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어. 현실에서. 자, 이 사건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다. 그러면 나의 감정은 조그만 어떤 용기가 생기고 다시 희망이 생기죠. 그리고 나의 행동은 다시 한번 도전을 하려고 하는 힘이 생기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나의 감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울하고 불안하고 막 이렇죠. 막 화나고 그러면 나의 행동은 포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 자,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겪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감정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발생한 현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감정은 우울해지고 행동은 소극적으로 하거나 포기하게 되고 또 반대로 똑같은 현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의 감정은 희망과 용기에 생기게 되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긍정의 에너지를 많이 생성할수록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요 진로 탐색은 실천하는 학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십시오. 행동으로 바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바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힘들었던 일을 극복한 사례를 한번 적어보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로 잘 사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힘들었던 사건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갖고 막 방황하고 막 화나고 방황하고 술 먹고 막 이랬던 행동이 있었다. 근데 그러한 그 힘든 사건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었던 사건을 극복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이와 같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꾼 결과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요 워크시트에다가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 2분 일단 드리고 그 2분이 부족하면 수업 끝나고 나서
그걸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 전 1교시에는 이와 같이 긍정의 삶이 무엇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그 어떤 사건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교시 때는 또 나의 어떤 긍정적인 삶을 바뀌기 위한 하나의 실천적인 것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